안녕하세요. 저는 송민기고 오늘은 백준 1300번 K번째 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설명 읽어볼게요. 세준이는 크기가 n by n인 배열 A를 만들었다. 배열에 들어있는 수 A의 i행 J열의 원소는 i 곱하기 J이다. 이 수를 1차원 배열 B에 넣으면 B의 크기는 n 곱하기 n이 된다. B를 오름차순 정렬했을 때 BK를 구해보자. 배열 A와 B의 인덱스는 1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입력으로 첫째 줄에 배열의 크기 n이 주어지는데 n은 10의 5승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로 주어지고 둘째 줄에 k가 주어지는데 k는 n제곱보다 작은 n제곱이나 10의 9승보다 둘 중에 작은 걸로 범위가 정해져요. 이거는 뭐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n제곱보다 작아야 되는 거는 당연하죠. 이제 뭐 배열의 B 배열의 길이가 n 곱하기 n이니까 인덱스를 1부터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아무리 커도 n제곱이어야 돼요. n제곱보다 클 수는 없어요. 근데 n제곱이 만약에 10의 9승보다도 더 크다. 뭐 통상 말하는 인티저의 범위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은 그냥 인티저보다 더 큰 범위는 주지 않는다라는 거를 암시한 것 같아요. 둘째 줄에 k가 주어진다 해서 작거나 같은 자연수이다.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출력으로는 BK를 출력하면 되는 문제예요. 사실 이 문제는 어제 제가 혼자 공부하면서 C 언어로 문제를 풀어봤었어요. 풀면서 이거 되게 간단하면서 좋은 문제다 해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업로드 해야지 했었는데 정말 아쉽게도 딱 그 코드를 짜는 부분이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못 올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푸는 방법은 그냥 머리에 남아 있으니까 쭉 설명을 하면서 이번에 파이썬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첫 번째로는 n 곱하기 n 배열이니까 뭐 n이 이제 뭐 입력 조건에 대해서 먼저 따져봐야겠죠. 입력 조건이 n이 10의 5승보다 작거나 같게 주어져요. 딱 보면 이제 뭐 이 말은 시간 복잡도 5의 n제곱으로 되게 알고리즘을 짜지 마라는 얘기 같죠. 그리고 좀 주의해야 될 게 배열 A와 B의 인덱스가 1부터 시작한다. 이런 거를 좀 주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뭐 특별히 어려운 사항은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기왕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보면 첫째 줄에 n이랑 k만 주어져요. 그 인티저로 주어지는 게 n이랑 k만 주어지는데 n이 만약에 3이다 라고 하면은 바로 배열 a가 고정이 돼요. 이렇게 생긴 a가 생길 거예요. 행이랑 열이 각각 3개씩인 배열에서 이 원소의 크기, 이 원소의 값, 인덱스는 항상 1부터 시작한다 했거든요. 1, 2, 3, 1, 2, 3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인덱스는 이렇게 주어지고 안에 들어가는 값은 행과 열의 곱한값. 그래서 1, 2, 3 얘는 2, 2를 곱해서 2, 4, 6 얘는 3을 곱해서 3, 6, 9 해서 이렇게 곱해져요. 그리고 배열의 총 길이는 2차원 배열이지만 n제곱이 되겠죠. 이게 a예요. 이게 a인데 이게 배열 a인데 배열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를 똑같은 길이에 같은 크기지만 얘를 1차원 배열로 보겠다는 거예요. 1차원 배열에 똑같이 이제 칸이 뭐 9개겠죠. 대충 하겠습니다. 7, 8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B는 조금 다른 게 여기에 들어있던 원소들이 오름차순으로 정렬돼서 들어가요. 그래서 1, 2, 2, 3, 3, 4, 6, 6, 9 해서 똑같이 인덱스는
1부터 시작해가지고 9까지 올라가는데 이런 식으로 정렬이 돼서 올라갈 거예요. 이때 저희가 이제 K가 주어지는데 B의 K번째 원소 예제 같은 경우에는 K가 7로 주어지거든요. N은 3, K는 7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7번째 원소인 얘의 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과연 몇 개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요게까지가 문제고, 이제 뭐 아이디어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생각해 보시는 게 항상 완전 탐색이죠. 내가 모든 경우를 다 탐색해 봐야 되냐. 일단은 결론으로 말하면 완전 탐색은 불가능해요. 이 경우에는 n의 크기가 너무 커서 n제곱 이거를 정렬하는 것만 해도 뭐 b를 내가 다 받아가지고 정렬을 하겠다, 혹은 배열 A를 내가 실제로 만들어 보겠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돼요. 배열 A를 만드는 것만 해도 n제곱이거든요. 배열 A를 만드는 것만 n제곱이고, 배열 B를 내가 구현을 하겠다,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구현을 하겠다라고 해서 하면은 배열 A만 이렇고 배열 B는 5의 n제곱에다가 또 로그 n 곱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탐색은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떠올린 게 이제 이분 탐색인데, 이분 탐색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 우리가 여기에 들어있는 값을 지금 모른다고 치고, 지금 우리는 A랑 B를 다 일일이 구현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B는 뭔가 블랙박스예요. 뭔지 모르지만 뭐 길이만 알아요. 9개짜리 길이만 아는데 n이 주어졌으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뭔지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제는 지금 얘를 2분 탐색,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을 2분 탐색해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내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만약 내가 여기에 5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5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어떻게 검증을 하느냐. 이 B가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5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전체 배열에서 5보다 작은 수는, 5보다 작거나 같은 수는, 5보다 같을 수도 있죠. 여기 5가 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죠. 내가 만약에 얘를 5라고 예상한다면 5보다 작거나 같은 수가 1, 2, 3, 4, 5, 6 6개 있다란 뜻이에요. 내가 뭐라고 예상을 했든 예상값 x보다 뭐 작은 수를 세는 거는 쉽거든요. 이건 왜 쉽냐면은 A를 기준으로 볼게요. A를 기준으로 이 한 행 1행을 보면 여기서 뭐 내가 뭐 1행 하지 말고 3행으로 합시다. 369에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x가 5였고 5보다 작거나 같은 수를 구하려고 하면은 쉬워요. 바로 나누면 되거든요. 한 번의 연산으로 가능해요. 5의 1로 연산이 가능해요. 이 한 행에 대해서 어떻게 연산하냐면 저 약간 그건데, 지금 3행에 x는 5잖아요. 그러면 x보다 작은 수를 찾는다고 하면은 x 나누기 행이니까 뭐 r이라고 할게요. x 나누기 r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작은 수로 간단하게 구하려고 하면 마이너스 1을 하면 이게 간단하게 구해지거든요. 왜냐면 이게 x가 만약 6이라고 하면은 5 나누기 r 해서 1 나오잖아요. 1점 뭐 xx 나오잖아요. 근데 버려져가지고 1만 남겠죠. 그러니까 뭐보다 작은 수로 하고 싶으면은 이 x에도 1 뺀 다음에 그걸 r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한 번의 연산만으로 이 행에서 x보다 작은 수가 몇 개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뭐보다 작은 수, x보다 작은 수가 몇 개인지는 총 5의 n만큼, 왜냐면 n개의 행이 있을 거니까 5의 n의 시간 복잡도 만에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 2분 탐색에 들어가는 범위인데 2분 탐색에 들어가는 범위 같은 경우 인덱스가 1부터 9까지잖아요. 이 마지막 들어가는 수, 이 마지막 들어가는 최대값의 수는 저희가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1부터 n제곱 사이에서 2분 탐색을 수행하는데 얘가 맞는지 아닌지, 얘가 유효한지 아닌지 검증하는 거는 5의 n만큼에 가능해요. 그러니까 시간 복잡도가 로그 2의 n제곱 거기다가 이제 그 n 곱한 거 이렇게 되나요? 로그 2의 n제곱 이게 얼마가 될지 모르겠네. 실제로 수학을 원체 놓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 잘했는데. 한번 검증을 해볼게요. S 정도 해서 10에 10승이죠. 33, 34. 결국에 뭐냐면 이게 암만 계산을 해도 여기 2분 탐색 암만 해도 2분 탐색 자체의 알고리즘은 34번의 연산박으로 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5에 n이 붙어버리니까 훨씬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n이 되게 크지만 2분 탐색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파이썬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진짜 아쉽네요. 어제 바로 한 번에 풀었을 때 바로 딱 보여줬으면 개멋있었을 건데 C로 하면서 약간 좀 솔직히 내심 뿌듯했거든요. 아, C로 오랜만에 했는데도 할 수 있네.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n은 int input, k는 int input 이렇게 주어지고 배열의 크기 n이 주어진다. 2분 탐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L이랑 R이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탐색을 하는 범위의 최소값은 항상 1이에요. 1은 항상 보장이 되거든요. n이 항상 그 자연수임이 보장이 되고 제일 첫 번째 왼쪽 위에 배열은 왼쪽이는 항상 1이에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든지. 그래서 1이 항상 보장이 되고 제일 컸을 때는 오른쪽 끝에 있는 수. 제일 컸을 때는 n제곱. 그래서 L과 R을 이런 식으로 두겠습니다. L은 1이고 R은 n제곱으로 초기화를 하고 n선은 0으로 할게요. 어차피 계속 갱신을 해줄 거니까 일단 0으로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N은 L 플러스 R에 나누기 2 한 값. 그래서 이제 이 미드에 대해서 얘가 유효한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똑같이 is valid로 해볼게요. 이 밸류가 유효한지 is valid로 하지 말고 count로 합시다. count less. 이 숫자 num보다 작은 수가 배열 A에 다시 너무 오른쪽으로 갔다 그죠? 배열 A에 몇 개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for r in range 1부터 n 플러스 1까지 인덱스가 1부터 시작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할게요. 1부터 n 플러스 1까지 해서 아까 말했던 카운트는 0부터 해가지고 계속 더해주는 식으로 어떻게 하면 되지? 넌 마이너스 1을 r로 나눈 거. 그래서 return count. 그래서 카운트를 받습니다. 카운트 레스 해서 넘을 받고, 넘이 아니라 미드죠.
그리고 이제 얘보다 작은 수, 만약에 지금 예제 같은 경우에는 K가 7일 때 6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제 같은 경우에 지금 K가 7일 때 6이 나와야 되니까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 카운트가 6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카운트가 6개. K-1이면 이러면 이제 얘는 이제 정답 후보군이죠. 정답 후보군이 되고 S 이크 카운트가 K-1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얘는 얘보다는 좀 줄여야 돼요. 얘보다는 좀 줄여서 줄이지 말고 일단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뭐 나눠볼 수 있겠죠. 이제 여기서 어떻게 조건 분기를 할 거냐인데 얘 같은 경우 정답 후보군이 되는 게 맞고 카운터 K-1보다 지금 카운트가 딱 6인 경우 나보다 작은 수가 딱 6개인 경우는 지금 이 예제랑 일치를 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K8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싶다고 해요. K가 만약에 8이었어요. 근데 그 미드 값이 6이었을 때 카운트는 항상 6이고 미드 값이 7이 되면 카운트는 갑자기 8이 되죠. 그러니까 답을 6일 대로 좁히고 싶어요. 카운트가 7이 돼가지고 우리 거보다 넘어가면 이 카운트가 너무 커지면 얘는 정답 후보군이 아닌 거야. 이런 경우를 봤을 때. 그러면 카운트가 큰 경우, 카운트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큰 경우에는 넘깁니다. 더 줄이라고. 더 작은 범위에서 해결을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1로 넘기고. 아까 말했듯이 카운트가 우리의 예상보다 작을 때, 지금 저희가 카운트가 우리는 7이 되길 바라는데, 카운트가 7이 되길 바라는데, 뭔 수를 써도 6밖에 안 세워지잖아요. 근데 그 경우에도 6도 이 정답 후보군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 똑같이 둘 다 정답 후보군을 만들어내는 애들이에요. 얘랑 얘랑 똑같이 카운트가 K-1이거나 K-1보다 작거나 둘 다 같거든요. 그래서 둘 다 이제 정답 후보군이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좀 더 그러면 뭐 3도 되고 4도 되고 뭐 이런 다 들어가잖아요. 3, 4 해가지고 1, 2, 3, 4, 5, 6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큰 걸로 계속 갱신해줘야 되니까 맥스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거로 초기화를 하면서도 이제 다음 거에서 혹시 이번 거보다 더 큰 거에서도 조사를 해봐라 해가지고 L을 이제 범위를 더 큰 범위로 오른쪽으로 넘겨줄게요. 이렇게 해놓고 앤서를 프린트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되나요? 해볼까요? 오잉? 뭐가 잘못했지? 카운트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찍어볼까요? 미드가 처음에는 1이랑 9 사이였으니까 5겠죠. 미드는 5고 카운트는 그럼 5보다 작은 거 1, 2, 3, 4, 5, 6 6개가 돼야 되는데 왜 7이 됐지? 아 알았다. 지금 보면 카운트를 셀 때 R이 1일 때
R이 1이고 뭐 넘이 5일 때 지금 보면 카운트에 4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카운트에 4가 더해져요. 근데 이 행 전체의 길이가 3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크게 더해줄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더해줄 때 이거를 num-1에서 r 하는 이 로직 자체는 맞는데 얘가 만약에 n보다 큰 경우에 얘가 만약에 n보다 크면은 그냥 n만큼만 더해줘야 돼요. n보다 더 큰 값을 더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in n 이렇게 해야 카운트를 똑바로 세주겠죠. 다시 해봅시다. 어제 했는데 그럼 카운트 6 5보다 작은 수는 6개 5보다 작은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똑바로 셌죠. 그리고 미드가 7일 때는 이 정답 후보권에 들어가면 안 돼요. 다시 미드가 6일 때는 정답 후보권에 들어가면서 프린트 앤서는 6이 됩니다. 어딨어? 런.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6이겠죠.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하나 더 해볼까요?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 얘잖아요. K가 8일 때 K가 8일 때도 6이 나오냐 3, 8 해도 6이 나오냐 6이 나오죠. 극단적인 경우 1, 1일 때도 나오냐 1이 나오죠. 이렇게 제출을 해보겠습니다. 오래 걸리네. 파이썬이다 보니까 오래 걸리는 것 같아. 냅두죠. 이렇게 해서. 답은 맞춘 것 같죠? 됐나요? 아 됐네. 988? 되게 오래 걸렸네. 보통 그런가? 잘 모르겠어. 그런데 파이썬은 900 넘어가네. 1000 보통 900 넘어가. 이분은 좀 빨리 했네. 이분 어떻게 했지? 한번 볼까? 슬쩍 볼까? 뭐가 다른지. 인트에서 인트 바이너리 서치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뭐가 다르지? 반타작이 됐는데 포문이 들어가고 i에 대해서 num of smallers가 그렇지 num of smaller 더 작은 거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거가 k보다 크면 end는 mid고 스타트는 mid 플러스 1이고 return 1 return start return start? 아 이걸 계속 갱신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인덱스를 마지막 남는 애를 반환을 했어요. 그렇게 해도 되나? 몰랐는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요건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죠. 저처럼 앤서를 놔두고 앤서를 계속 최대값으로 갱신을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남는 인덱스가 범위를 계속 좁혀가다가 마지막 남는 인덱스가 우리가 원하는 그 미들 값일 것이다 라는 걸 보장이 된다라고
푼 것 같아요. 푸신 것 같아요. 또 대단한데? 이게 왜 되는지는 저 지금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나중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푸니까 훨씬 빠르네요. 그렇죠. 갱신을 하는 로직이 없으니까 대단한데.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풀어봤고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는 대놓고 이분 탐색이야라고 알려주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거기서 조금 헤맬 수 있다 생각하는데 막상 이분 탐색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혹은 뭐 이거를 이제 아 내가 A를 완전히 구현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접근을 해서 문제를 보다 보면 그렇 떠올릴 수 있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좀 간단하면서도 쉽고 이렇게 구현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분 탐색이 좀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겠지만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봤고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코드를 좀 예쁘게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뭐 카운트 레스 같은 경우에는 나보다 더 작은 수를 더하는 이 전체 n 개 중에서 작은 게 몇 개 있냐를 세어보는 함수죠. 이분 아까 카운트 레스 어떻게 구했냐? 냅둡니다. 일단은 약간 파이썬스럽게 코딩을 한번 고쳐볼게요. 이거는 이런 거 다 지우고 non 마이너스 콜 레인지 1에 플러스 의 썸만큼을 리턴 이렇게 한 줄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좀 약간 가독성은 좀 떨어져요. 뭐 하려고 했던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주석을 달아두는 게 뭐 파이썬 프로젝트 많이 안 해봤지만 이거 이런 식으로 쓸 것 같은 이렇게 쓸 것 같으면 한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석을 적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있나? 이거밖에 없네. 이게 약간 그 다큐멘터리 자바 다큐멘터리처럼 자동으로 딱 만들어줘 놓은 게 있어가지고 예쁘게 들어가면 좋은데 그거 제가 잘 모르겠네요. 파이썬 사양을. 이거를 하나로 만듭니다. 어차피 한 줄짜리니까 그래서 몇 개 있는지 이렇게 해서 좀 코드를 간략화할 수 있겠죠. 정답 후보군 앤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프린트 앤서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좀 더 간결해졌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봤던 분대로 하면은 R을 이제 그 처음에 반복 조건에서 빼버리고 L이랑 R이 같은 경우를 빼버리고 뭐 앤서를 초기화하는 부분 이걸 앤서를 갱신하는 부분을 빼가지고 해결을 하셨던데 그거는 제가 지금 왜 그게 보장이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일단 그거는 내버려 두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탐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안 적었네. 이분 탐색으로 저희가 이제 뭐 BK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기준으로 이분 탐색을 수행하면 돼요. 이 범위가 L이 1부터 R이 그 N제곱까지 요 사이에 있는 수기 때문에 이분 탐색을 수행을 하면 34번 그 정도 안에서 해결을 할 수 있다. 안만 많아도 놀랍지 않나요? 10의 10승의 범위인데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정렬되어 있다는 기준이 들어 있으니까, 이분 탐색 항상 이게 그 배열이 항상 정렬되어 있어야 돼요. 정렬되어 있다는 기준 하에서 이분 탐색 굉장히 빠르죠. 34번 만에 이걸 해낼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거 좀 신경 써야 됐던 부분은 카운트를 세줄 때, 카운트를 세주는 로직을 좀 세우는 게 중요했는데, 이게 5의 n 카운트를 세는 로직이 시간 복사도 5의 n만큼에 해결될 수 있다는 것, 5의 n 안에 5의 n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검증을 해냈고, 이거를 이제 로직을 짜내는데, 카운트 한 행에서 더해지는 최대의 카운트는 아무리 많아도 n이다. 요거 n보다 크진 않는다 라는 거를 좀 신경을 써줬어야 됐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뭐 더 크게 뭐 손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간단하지만 좋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약간 번외로 이거 C로 어제 했을 때는 C로 했을 때 좀 말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조금 추가를 해보자면, C 같은 경우엔 파이썬이랑 정말 다르게, 이런 거 보면 좀 약간 파이썬이 축복받은 좀 편한 언어다 이런 게 좀 느껴져요. C에서 저희가 처음에 뭐에서 틀렸냐면, 제출에서 뭐에서 틀렸냐면, 처음 제출에 처음 틀렸거든요. 뭐에서 틀렸냐면, 처음에 입력을 받을 때, 입력을 받을 때 n이랑 k, 이 입력받는 이 커다란 수에 대한 입력 조건이 잘못됐어요. 입력 형식이 잘못됐어요. 뭐냐면, C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보통 인티저를 입력을 받을 때 스캔 F 해가지고 D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입력을 받거든요. 그래서 포인터 할당해가지고 인티저 이 포인터에 뭔가 넘의 자리에다가 D를 입력 받겠습니다라는 명령인데,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엄청 큰 수를 다루잖아요. 저희가 이분 탐색을 할 때도 최대값이 n제곱까지 가니까, 인덱스를 다루는 LR 미드 같은 경우에는 롱롱이 되는 게 맞아요. 파이썬에서 다시 C에서 아주 큰 수를 다루는 롱롱 자료형을 쓰는 게 맞는데, 롱롱 자료형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롱롱 자료형에 계산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이 LR에 들어가는 이 계산이 n제곱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연산을 할 때 기본적으로 파이썬은 자료형을 구태여 신경 쓰지 않지만, 자료형을 신경 써야 되는 언어 같은 경우에는 자료형을 통일해 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만약에 인티저랑 n이랑 k는 인티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14번 행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우행은 인티저잖아요. 인티저 10의 5승 곱하기 10의 5승 곱하기 10의 5승을 우항에서 먼저 한 다음에 이거를 인티저로 만들어서 다시 R에다가 덮어 씌우려고 해요. 근데 이게 무슨 과정이, 이 과정에서 이미 오버플로가 나버려. 이 과정에서 얘를 인티저에 한번 담으려고 했기 때문에, 인티저랑 인티저끼리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이 순간에 이미 인티저 한번 담으려고, 인티저 한번 담았다가 다시 이걸 롱롱인 R에다가 덮어 씌우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오버플로우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지 않았던 값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내가 이제 연산을 해가지고 이걸 대입을 할 것 같으면 자료형을 통일을 해주는 게 좋다. 혹은 뭐 내가 중간에 오버플로우가 나지 않게끔 다른 문법을 사용을 한다, 다른 식으로 내가 코딩을 한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좀 그런 소요를 줄이기 위해서 애초에 그냥 내가 얘를 큰 수를 연산을 할 거라고 가정을 하고서 롱롱으로 쓰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롱롱으로 썼다라고 하면은 입력받는 형식도 달라져요. 그냥 D가 아니라 LLD 해가지고 롱롱 D, 롱롱 데시멀인가요? 이게 그거 약자일 건데,
십진수 데시멀의 약자일 건데 롱롱 D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아야 돼요. 입력 조건도 달라지죠. 당연히 출력 형식도 달라져요. N서고 뭐고 다 롱롱으로 썼기 때문에 출력할 때도 롱롱 LLD로 출력을 해야 됩니다. 요게 조금 달랐고, C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큰 수를 다루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죠. 그리고 파이썬이랑 다르게 기본적으로 그 비교 연산자 미니멈 민맥스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매크로로 선언을 해줬고, 사망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민맥스 매크로를 만들었고, 그리고 뭐 C를 제가 지금까지는 다루지 않았지만 유튜브 영상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백준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처리기 define에서 CRT secure no warnings가 필요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어느 버전에서부턴가 그 C가 스캔F 원래 입력 출력 조건으로 기본으로 배우면 printf scanf를 배우잖아요. 이게 스탠다드 IO 헤더에 들어있는 기본 입출력 함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보안상의 이유 때문에 이걸 쓰지 말아라는 권장사항이 붙었어요. C의 나중 버전에서는. 이게 쓰지 말라고 권장하는데, 가끔 컴파일러에 따라서 이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러에 따라서 이게 그 printf 스캔f를 쓰려고 하면은 이걸 쓰려고 하면은 주의를 안 주고 바로 경고를 띄워요. 그래서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지금 IDE를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printf scanf를 쓰려고 하면 이걸 쓰면 되고, 그럼 printf scanf 안 쓰고 보안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진 scanf s를 쓰면 되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printf s, scanf s는 이건 또 백준에서 안 먹어요. 얘는 또 백준에서는 scanf s를 안 먹어요. 결국 이거를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두 개가 이제 사양이 안 맞으니까, 내가 이제 그 define 이거를 하면은 나는 이 컴파일러에서 주는 경고를 무시하고서 printf scanf를 쓰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전처리기로 먼저 명령을 주고서 printf scanf를 쓴 겁니다. 사족이 좀 길었지만 이렇게 코딩을 해서 제출을 했었어요. 어제는.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이게 그러면 안 되지만 좀 난이도를 보고서 그러니까 골드 이 정도면 낮은 난이도는 아니거든요. 좀 이렇게 술술 풀리면 기분이 좋더라고. 내 실력이 그렇게 녹슬진 않았다. 문제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다고는 깔끔한 것 같아요. 이 이상 다룰 것도 없는 것 같고, 아까 봤던 그 다른 분 코드에서 저처럼 이제 answer를 최대값으로 갱신하는 로직이 아니라 마지막에 남는 인덱스가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BK의 값이 된다, 이게 보장이 된다. 요거에 아직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그것만 좀 더 제가 공부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